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검사 결과 안내 부분은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을 안내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실제 진행 시에 안내사항에 참고될 수 있는 예시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의 안내사항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의미와 전달해야 되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검사 결과의 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음주군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적정음주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술이 1급 발암물질이고 독성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만 술 자체가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음주량과 횟수가 늘어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내 방향은 현 상태로 유지하되 음주량과 음주 횟수가 증가하는지를 체크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전음주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거랑 실제 가음 상황이 생겼을 때에 중단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잡고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건전음주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1회 음주 시에 남성은 소주 반병, 여성은 소주 2잔 이내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1회 음주 후에는 간이 조금 쉴 수 있고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최소 3일 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마시는 주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주도 있지만 맥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맥주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음 위험 신호라는 거는 보통은 주사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뭐 술잔이나 젓가락을 떨어뜨린다든지,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혀가 꼬인다든지, 뭐 비틀거림이 있다든지, 뭐 얼굴이 엄청 붉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이런 예시들을 기억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필름 끊김을 경험한 지 있는지 물어보시고, 필름 끊김이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전달드리면서 그 당시에 음주량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 음주 속도처럼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형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먼저 전달드리고 핵심적인 안내 키워드 두 가지를 순서대로 전달드리면 됩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를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편안한 용어로 자주 쓸 수 있고 쉬운 용어로 선생님 나름대로 하시면 되니까 이 예시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건전음주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는 음주량과 횟수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적정 음주군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조금 음주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추가로 안내를 드리면 실제로 행동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조금 보시면은 당연한 얘기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목적이 있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알코올 흡수를 좀 늦춰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방지해서 가음 상황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6번, 7번은 실제 가음 상황일 때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스스로 체크하고 내 주변을 활용해서 내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런 위험 상황을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8, 9, 10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도 도움을 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술을 섭취하게 되면은 몸 안에서 물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건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탈수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 음주군이어도 금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음주 체질 검사에 대한 안내를 드렸을 때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는 사람 술을 드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위험 음주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위험 음주군의 핵심 의미는
음주량이나 횟수가 증가되는 경험을 해서 이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일부의 어떤 어려움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안내 방향은 음주량과 횟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안내 키워드는 3가지가 있어요. 건전음주 가이드라인 안내하고 가음 및 필름 위험성을 안내하고 센터에 대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망을 안내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전음주 가이드라인 안내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경우에는 음주량과 횟수를 줄이기 위한 목표의 값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음 및 필름 끊김의 위험성 안내는 이분들은 간헐적으로 필름 끊김이라든가 가음 상황이 이제 점차 발생하고 있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주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심각성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 온라인 문의망 안내는 본래 이 군도 약간의 조절력이 좀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동 상담이 좀 필요해요. 근데 하지만 참여했을 때 다소 이동 상담을 꺼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조절 실패를 경험으로 내 스스로가 조금 힘들고 주변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편하게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고요. 카카오톡에 그냥 마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면은 그 채널 창에 채널 추가할 수 있게 떠요. 거기서 편하게 이제 문의하는 부분이라든가 상담을 원한다라고 올려주시면은 이후에 그에 대해서 즉시 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자 스스로가 내가 가음이나 필름 끊김이 잦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염려하고 상담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이제 캠페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센터 선생님들이. 선생님한테 안내해 주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동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했다시피 해당 유형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안내 키워드를 설명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예시로는 이렇게 좀 띄워놨거든요. 이거를 참고하셔서 선생님 편한 용어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부에 보면은 필름 끊김이나 뭐 이런 가음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위험음주군부터는 가음이나 필름 끊김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위험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이 가음이나 필름 끊김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우선은 가음과 폭음, 우리가 흔히 쓰는 건 가음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래서 가음이나 폭음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의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폭음이라는 거는 뭐 일회 음주라든지 일정 기간을 정해놔서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가음이라는 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가음을 주의하라고 말을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폭음을 주의하라는 말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폭음을 기준 내리는 잔수들이 있어요. 남자는 1회 소주 7잔 이상, 여자는 1회 소주 5잔 이상. 그리고 이런 폭음 기준에서 주 2회 이상 하시는 분들은 고위험 음주자로 하는데 개별 차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폭음의 의미가 음주량과 횟수가 원래 정해놓은 기준 이상을 계속 넘어가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 입장에서 조절 실패 경험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독의 주요 특징 중에 조절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조절 실패를 자주 경험한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크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름 끊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기억을 그냥 잃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억 상실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술이 가음을 하게 될 시에 뇌로 들어오는데 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필름 끊김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해마가 공격받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이제 해마라는 거는 단기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술이 이 해마의 어떤 역할을 계속 방해를 해서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저장이 되지 않게 만든다던가 장기 기억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계속 막아서 드문드문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해마 손상을 일으키고요. 간혹 참여자 중에서 나는 필름이 끊겨도 집은 잘 찾아가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집 주소 같은 경우는 장기 기억 카드 이미 된 거예요.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 끊겨도 집으로 잘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장기 기억에는 손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술을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서 가음해서 필름이 끊기게 되는 경우에는 기억력 전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에 잘 못 찾아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동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 기억에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름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위험성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예시에 나왔다시피 알코올 중독 진단 기준을 좀 활용해서 설명드렸었어요. 예시는 뭐 6개월에 2번 이상 발생 시에 실제로 전문가 평가나 상담이 필요해요. 그만큼 일시적인 단기 기억 상실로 보는 게 아니라 임상적인 증상으로 바라봐요. 6개월에 2번 이상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코올성 치매 발생 위험이 있다는 건데, 아직 젊은 시기여서 이거를 설명했을 때 조금 많이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치범죄 발생률, 위험이 있다는 거. 실제로 우리가 이성도 마비되고 이제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는 충동성과 공격성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필름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 후에도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되게 무섭겠죠, 선생님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다른 신체 기관들에 비해서 회복이 되게 어렵거나 영구적으로 이 뇌가 회복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끊김이 잦으면. 그래서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은 필름 끊김이 폭음을 하게 되면 일어나기 때문에 폭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마시고 더 빨리 마시는 경우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음주량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특히 음주 속도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코올 사용자의 추정군인데 굉장히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단은 일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자가검사의 문항들은 정신건강 표준 지침 도구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고, 이게 위험하다는 건 유의미한 그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핵심적인 의미는 지금 술을 조절하는 능력이 심하게 감소되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원래라면 금주가 필요한데 대학생 시기이기 때문에 음주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안내 키워드는 현재 음주 습관을 지속할 시에 알코올 의존 위험성이 이제 높다라는 점과, 그리고 검전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음주 습관 개선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 음주군처럼 센터 온라인 문의망을 안내해서 사람들의 상담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망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유형의 의미를 안내 드리고 안내 키워드를 설명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멈춰놓고 보셔주시면 돼요. 이거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심각하다는 걸 좀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시를 좀 활용해서 전달을 하면 되는데, 일상생활 손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시를 알려주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자기 경험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내가 심각성을 느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총 이제 6가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변을 보시면은 이제 뭐 지각, 일정 불참, 뭐 이렇게 예시들이 있죠. 이런 거를 키워드를 기억했다가 내가 편하게 설명을 할 때 추가적으로 안내를 같이 드리면은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급성금단 증상, 이거가 보통은 이 이제 알코올 사용자의 추정군의 경우에는 실제로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금단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치료가 필요한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선은 이거를 이해하는 식으로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내가 좀 자신감이 생기고 좀 익숙해진다 싶으면은 이런 금단 증상에 대해서 여기 밑에 예시를 적어놨거든요. 술 마신 다음 날이나 뭐 며칠 뒤에 뭐 손 떨리면 식은땀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금단 증상의 위험성도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아요. 네. 다음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전달을 드릴 예정인데 간략하게 조금 전달을 드릴게요. 우선은 스마트폰 이용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중독의 주요 특징처럼 조절 실패나 일상생활 문제는 있는데, 내가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지 아닌지도 여기선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 스마트폰 가의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만약에 스마트폰 고위험군이에요.
고위험군이면 우리가 알코올에서 가장 고위험군처럼 원칙적으로는 금주를 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맞죠.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금주를 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의존되지 않게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고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위험군, 이제 잠재적 위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이제 이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는 또 뭐 학교 생활이나 이럴 때 집중을 잘 못한다던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감을 약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칙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드리고요.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는 이렇게 있으니까 멈춰놓고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위험 사용자군은 이게 이제 스마트폰 가해의존이 의심되는 사람이 들어있겠죠. 이분들은 목적 없이 사용하는 시간이 되게 과도하고 스마트폰이 없을 때 이제 불안이라는 이런 금단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나 뭐 일상생활에서 여러 차례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준을 의미해요. 우선 이제 설명처럼 뭐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스스로 추가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시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적으로 안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센터를 안내를 하고요. 아니면 이제 스마트 심 센터라고 해서 스마트폰 같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재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안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기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시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도박인데, 도박하면은 되게 종류가 다양하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로 나올 정도로 카지노 이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주식 투기, 뭐 고수도, 스포츠 토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는지 안 경험했는지를 조금 판단했을 때 보통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청소년기에 판치기 이런 것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모들이 뭐 고스톱 하는 거를 가끔 볼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이게 놀이인지 아니면 이게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도박이 뭔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얻어가는 이익이 아니라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아니면 그런 요행을 바래서 노리고 하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습성. 상습성은 이제 일시적으로 그냥 한번 해본다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걸 의미해요. 이건 형법에서 중요시 여긴답니다. 그리고 금액 크기. 내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용돈이나 월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부담이 되는 어떤 금액의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대놓고 하는 도박 종류가 아니라 뭐 내기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너무 자주 하고 근데 그게 내가 부담이 될 정도로 한다면 조금 도박의 의심이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도박의 기준을 잡고 참여자가 문항을 체크하기 전에 이거를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분도 마찬가지로 도박 행동에 경험이 없다거나 실제로 한번 경험해봤지만 재미나 흥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전달하면 되고요. 중간 수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박하는 사용 시간이나 금액이 증가하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단도박이 필요해요. 단도박이 필요하고, 그래서 심각해지기 전에 저희 센터라든지 그리고 도박을 전문적으로 상담이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원에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경남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이름이 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시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심한 수준의 도박은 실제로 도박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 문제 행동을 하는, 이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오고, 뭐 경제적 문제라던가 뭐 관계 단절이나 불안 등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폐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도박이 필요하고요. 이분들은 전문 기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점을 설명을 좀 드리면 좋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산 저희 센터, 그리고 창원에 있는 경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두 기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예시는 이렇게 있으니까 멈춰놓고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사 결과를 안내할 때 이제 피드백 카드를 좀 활용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좀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알코올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폰과 도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이제 총 다부다부 대학생 중독 전문 교육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좀 다 들어주신다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고생해서 들었으니까 이름이랑 교육이수 완료했다고 꼭 남겨주셔서 초에 이제 자원봉사까지 활동한 후에 수료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두서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거나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즉시 보는 순간 바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교육은 9월까지 좀 남겨놓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